매주 수요일을 저희와 함께 꽉 채워주고 계신 분이죠. 세 분 어떻게 뭐 여름이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이게 처서매직이란 게 있는데 더위가 올해는 이렇게 처음 가시지가 않네요. 원래 처서가 되면 찬바람도 좀 불고 그러는데 밤에는 약간 찬바람이 있던데 네. 이번 주가 더 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마지막 발악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못 느끼겠던데. 아니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선출이 됐는데 왜 찬바람이 불어요? 아니 여러 면에서 참 예. 마음이 찬바람이 불어서. 지금 사실 그- 오히려 기회 아니에요? 예. 누가요? 저요? 우리 당이 반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죠. 아니 기회. 그쪽으로 옮길 계획 뭐 이런 건 기회. 없습니까? 기회? 저는 우리 당에 계속 속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디로 옮긴다 이게 아니라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노선을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가고 있는 노선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맞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고 네네네. 안 맞으면 뭐 제 노선을 가는 거고. 아니 장동혁 당대표도 원래 친한이었잖아요. 원래 그때는 좀 친하시지 않았어요? 친했죠. 네. 자주 어울렸죠. 근데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이분도.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계엄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라지셨죠. 네네네. 그럼 뭐 지금은 대변인님도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뭐 그 장동혁 대표는 이번에 당선이 되는데도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우리끼리 진짜 잘 뭉치면 얼마든지 정권도 만들 수 있고 원내 1정당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정치라는 것은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을 표를 한 표라도 더 갖고 오는 게 그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우리가 원내 1정당 될 수 있고 정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뭐 굳이 집토끼 산토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산토끼 잡으러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죄송하긴 한데 이게 제가 사실 가볍게 좀 드린 인사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인사말로 진지하게 드렸는데 받아들였나요? 사정이 급하신가 봐요. 지금. 갑자기 진지 모드로 나오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예. 근데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오전에 오기 전에 이제 이른바 장동혁 신임 대표의 측근 중에 한 명과 통화를 했는데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누구 저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분이요? 유튜버? 아니요. 전현진 씨랑 통화한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고 이분은 예. 나름 좀 중립적인 중도적인 분이었는데 네. 장동혁 후보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직자인데, 중도신데. 네, 그래서 뭐 괜찮은 분이다. 뭐 계속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만나보자. 그래갖고 그건 싫다. 그래갖고 안 만나고 그랬었는데, 만나보세요. 저는 재밌을 것 기자로서의 약간 제 자질 부족이 싫은 사람은 나오셨잖아요. 안 봐요. 나오셨잖아요. 그 기자 때도 지금 기자 제가 아니잖아요. 기자 때도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더 안 하죠. 기자도 아니니까. 네. 굳이 제가 싫은 사람까지 봐야 되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디어 쪽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른바 시사 프로그램에 국민의힘 또는 보수 패널로 나오는 분들이 다 친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됐으니 강하게 요구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라고요? 그거는 전환길 뉴스나 구성국 TV 몇 개 빼고는 일반 매체나 이런 데는 안 통할 거다. 시청자들이 그걸 누가 좋아하냐. 그 방송국들이 많은 이제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방송국에 세게 압박을 주면 되는 줄 알지만 네. 방송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시청자예요. 그건 안 통할 거다. 그래서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자리가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패널로서의 뭐 패널로서의 자리를 제가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미디어 특위를 이용해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할 텐데. 강하게 압박을 하겠죠. 근데 안 통할 거예요. 네. 갑자기 정광재 대변인 이제 그만 나가세요. TV 좀 이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반 미디어 중에서는 뭐 극히 일부, 극히 일부. 종편 중에 극히 일부나 좀 영향이 있을까? 네네네. 저한테 별 영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인사도 못했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뭐 바로 이야기 시작하시죠. 예, 국민의힘 당 대표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네.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래서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국민의힘이 이제 이 극우 정당으로 탈바꿈되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상태로 가게 됐을 때 우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형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한테 좀 궁금하게 돼. 이건 뭐 제 그냥 뇌피셜인데 이렇게 되면은 국힘 쪽에서 좀
탈당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개혁신당 느낌에서는 약간 그분들을 이 기회에 흡수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당연히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만약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당대표가 나온다. 그러면 개혁신당에서 안을 생각이 있는 겁니까? 뭐 저희는 뭐 최대한 많이 와주시면은 예. 당연히 개혁신당이 좀 세력을 이제 좀 더 확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네네. 이준석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로 꼭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있은 네. 이후에 탄핵 네. 정국에서 개혁신당 당원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계엄에 실망한 우리 당원들이 탈당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개혁신당으로 갔는지 궁금한데요. 안 갔을 그때는 것 뭐 같은데요. 그렇게 막 이렇게 이동은 없었던 것 같고 저희 네. 이제 대선 때 이제 당원이 들었지 이제 그 당시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근데 그때는 왜 그랬냐면 사실은 이제 개혁신당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피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봐야겠네요. 예, 말씀하시죠. 한동훈 전 대표 뭐 친한계가 탈당한다. 그러면은 탈당하면 받아준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탈당을 유도할 수 있습니까? 둘 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쨌든 뭐 적극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어떤 지금 양극화된 이런 걸 통해 돼서 결국은 그 당이 어떤 당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또 지금 현재의 당원들의 당심도 정확하게 표출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왜곡된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왜곡되지 않은 정당으로서 저희 개혁신당의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지금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의힘 한동훈파 한동훈계라고 엮여 있는 분들이 거의 초선이거나 아니면 비례잖아요. 비례가 좀 많죠. 근데 비례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명 아니고선 나오면 바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그렇죠. 잃게 의원직을 되죠. 잃게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합당이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한동훈계로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합당은 당 지도부가 이제 장동혁 대표 체제로 구성이 됐는데 네네.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개혁신당과 합당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을 수 있겠는데 개혁신당이 응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개혁신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 단일화 때와 같은 구도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계엄과 탄핵과 관련해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께 사과하고 이제 절연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도 당시에 그때 보였던 강경한 태도보다는 훨씬 더 단일화에 마음이 열렸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단일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훨씬 더 김문수 후보 때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낼 텐데 그런 의지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혁신당이 응하겠습니까? 개혁신당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말씀하신 건 아마 이제 만약 친한계가 탈당해서 그렇죠. 개별적으로 개혁신당이 입당하는 일은 없을 거고 일단 친한계의 당을 만들어서 친한계 일부에서는 진짜 분당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개혁보수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합당을 논의하자. 이준석 신당과 네네. 개혁신당과.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어쨌든 분당의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국민의힘의 분당의 가능성 그리고 그 분당을 하고 나서 어떤 가치가 같은 정당으로서의 연합 또 그것이 되다가 결국 나중에 어떤 합당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을 상대하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메시지에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진정한 메시지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세력의 교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런 기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좀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뭐 이제 된 거잖아요. 이제 네. 장동혁 대표 당 대표가 되셨으니까 지금 당 대표가 왜 됐는지 뭐 예상했는지 이런 얘기 뭐 여러 방송에서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국민의힘이 분당된다. 그리고 일부 인사들이 그 탈당을 한 후에 정계 개편을 추진한다. 네. 이런 얘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탁상 공론이고 밖에서 하는 얘기예요. 안에서는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실제 뭐 저에게도 얘기가 안 뭐 나왔군요. 이런 분위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친한계
근데 사실 원내에 있는 의원들하고 제가 이게 생각이 다 같지 않고 또 뭐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 너무 탈당해서 이른가요? 뭐 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선거가 너무 멀리 남았어요. 가정을 해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거가 멀리 남았지만 그래도 뭐 친한계에게 뭐 주요 요직 당직을 맡길 때 일단 뭐 배제를 시킨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우리만 너무 밀려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선거가 많이 남았지만 뭐 당연히 공천 같은 것도 뭐 이제 막 얘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핍박한다.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을 때 이제는 좀 이분의 태세가 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세게 갈 것인가. 지금처럼 이번 선거할 때처럼 사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선거할 때는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보면 중도로 잡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 역시도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지만 당권을 잡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유하게 될 것인가가 저는 좀 궁금해요. 저는 약간은 유하게 변할 거라고 봐요. 유하게 변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톤 조절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가 여러 방송 또 매체 인터뷰한 걸 쭉 봤었는데 기존 후보 때보다는 약간 톤 다운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선되면 윤석열부터 면회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질문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은 지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했던 메시지보다는 약간 톤 다운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이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권력에 이렇게 약간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원래는 민주당 쪽을 기웃거리다가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고 미래 권력으로 불렸던 친한동훈계 핵심으로 있다가 계엄 이후에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친윤의 또 핵심이 된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제 핵심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젯밤에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꿨을까? 꿈은 이제 개꿈인데 일단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드디어 제1야당 대표가 됐어. 자리에 올랐어. 나는 대선 주자감이야. 다음 대선은 내 거야. 대통령 되면 뭐 할까? 일단 이 생각부터 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국회의원 300명이 다 대통령 꿈꿔요. 근데 이분은 일단 야당 대표잖아요. 제1야당 대표. 그럼 가능성이 사실은 꽤 높아졌습니다. 이번에도 구구랑 손잡고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사실 경선에서만 이기면 1대1 게임이 5대5 게임입니다. 여당 야당 5대5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꿀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계속 유노게인으로 스탠스를 잡으면 요건 안 되겠다. 그렇다고 확 돌변하면 지금 구구 지지층의 그러니까 이른바 전환길 파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 일단은 적절히 여기를 들어주면서 대신 약간 중심도 간다. 요렇게 스탠스를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단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그걸 한대요. 어떻게 한대요? 구구도 전환길과 전광훈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광훈파도 일단 포섭을 하겠다. 그러니까 부산 세계로하고 사랑제일교하고 나눠져 있는데 포섭을 일단 해서 구구 쪽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세게 이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거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구구한테 전환길한테 누구세요? 이러면 확 공격당하고 지금 구구 유튜버들이 다 장동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바뀔지 안 바뀔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좀 두는 거죠. 약간 두는 구구랑은 두는데 그렇다고 내치는 건 아니고 약간씩 예를 들어 예전에 막 찾아갔는데 지금은 그래 한번 보죠. 요 정도. 언제 밥 한번 먹죠? 예, 그 뭐 이 정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 메시지도 약간 오는데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중도적 것도 메시지도 낼 거다.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그 계획을 잡겠지만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제 그 당대표 된 이후에 나온 인터뷰 내용은 후보 시절과는 조금은 이제 톤 다운이 됐죠. 톤 다운만 됐던데요? 톤 다운 됐어요. 네. 네. 톤만 다운됐어요. 그렇죠. 톤만 아니, 다운. 어제 하루만 해도 톤 다운 되는 겁니다. 어. 그럼 이제 당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실제로 뭐 좀 본인이 가야 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 생각할 거고 박성태 의원 말씀하신 거에 저 많이 동감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대통령 됐습니까?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끌어내려와서 뭐 수갑줄 채우고 교도소 보내야 된다. 굉장히 선명한 얘기했어요.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까? 이른바 뭐 막말 3종 세트 이런 것들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 계속 따라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강력하게 네. 얘기했죠. 예.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쇄빙선 되겠다. 3년은 길다. 그 전에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입지를 굳혔거든요. 네. 그럼 장동혁 대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꿈 당연히 꿀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치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야 정치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대통령 하려고 생각하고 정치해야 된다. 꿈 크게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를 아주 멘토처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도 대통령 꿈을 갖고 있을 거고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이 출세의 기회를 잡은 거죠. 아마 이 기간이 조금 더 길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어쨌든 107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거잖아요. 여기서 잘한다. 자기가 잘한다라고 하면 다음번 당대표에 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럼 다음번 당대표는 공천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천권 바탕으로 자기 새 만들고 2030년에 나라고 대통령 후보 못 따는 법 있어?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겁니다. 아니 근데 바로 지금 하는 말이 뭐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자세가 안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저는 이분이 기본적으로 태세 전환이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갈아타기 결국은 잘하시죠. 그게 결국 본인의 정치력의 한계를 곧 드러내게 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분이 이제 예전에 원래 행시를 합격하셔가지고 공무원을 하다가 또 사시로 바꿔서 사시로 합격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판사 생활하시다가 판사 그만두고 또 바로 정치에 들어오시고 지금 계속 뭐 찬탄 반탄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이런 그 스탠스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신 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빠른 전환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데에는 굉장히 좋았을지 몰라도 네. 이제 당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국민의 입장 또는 보수를 대변하는 가치로서의 의미는 굉장히 약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그게 곧 평가가 될 것이다. 네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당 대표 되면 막 현충원 가고 그러잖아요. 간다고 그러던데 오늘 간다고 일정 그랬어요. 다녀오셨어요? 일정 다녀오셨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거의 뭐 면회부터가 안 가고 연애는 교회부터 안 물리적으로- 가고. 연애는 네.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어. 연애 신청하고 접견 그러니까요. 신청하고 아마 변호사 자격증이 지금 그 아마 반납을 한 상태 아닌가요? 그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기에는 휴업입니다. 휴업, 네. 휴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일반 면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되나요? 안 될 걸요? 자, 그렇죠. 어려울 거예요. 말만 그렇게 일단 던져놓고 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게 뭐 계속 강력하게 추진하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당 대표로서 좀 요구하면 되지 않아요? 그것도 안 되나요? 이제 예전에 이제 특별 면회라 그래가지고 네. 특별 면회 같은 것들을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먹히겠죠, 너무 지금. 특혜라 그래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 좀 해볼까 하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지금 사실 굉장히 좀 난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너무 어중간하게 김문수 전 후보를 좀 도와준 것은 아니냐 정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안일하게 좀 대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가 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계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 상황을 좀 헤쳐나가시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융합이 돼서 가실지 아니면 진짜 나가려고 하는 좀 소리도 나오고 있는지 지금 충격일 거예요. 충격. 네. 그 전에 이제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 한동훈계 핵심들을 좀 봤었는데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경선 때 장동혁 후보 측이 좀 꽤 크게 이겼었다. 라는 그거는 정보를 얘기가 알고 나왔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다 많은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1등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좀 읽었나 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한동훈계에 SOS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조경태를 찍었던 분들이 이번에 좀 김문수를 밀어주도록 해라. 그 다음 나온 메시지가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는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였죠. 네. 그런데 분위기는 우리가 밀어주니 김문수가 될 거야. 이 생각이 강했는데 약간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는 담담히 견딥시다.
이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네? 그게 담담히 끝이에요? 견딥시다. 그냥 네. 담담히 견디시다고 그냥 그렇죠. 입장이 그거예요? 그게 지금 사실은 담담히 견디시다. 담담히 힘내시죠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담히 견딥시다. 볼까요? 네. 담담히 힘내시죠인 것 같은데. 담담히 힘내시죠. 네, 네. 모두 담담히 힘내시죠. 예. 처음 들어보는 문장이네요. 담담히 힘내시죠. 예. 힘을 담담히 내자. 예. 예. 그래서 친한동훈계에서는 아마 딱히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분당에서 나가봐야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네. 얼어 죽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에 담담히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걸 놔둘까? 아마 계속 약 올리면서 모욕 줄 겁니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 계속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딱히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세게 김문수 후보를 만약 밀었다면은 결과가 2,600표 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럴 때 그냥 따로 정치 일선에서 떨어져서 정치적 근육을 키우는 그런 시기로 삼는 것도 좋아요. 지금 너무 사실은 근육도 없는 분이 너무 오랫동안 붙어 있었어요. 어차피 총선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가지고는 안 된다. 극우 가지고는 우리 무조건 진다기 때문에 새로 SOS를 칠 겁니다. 네. 안 치면 또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어차피 복골복이니까. 네네네. 근데 그냥 그걸 믿고 지금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낫습니다. 자, 한 발짝 떨어져 있어라. 예.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도 사실 왜냐하면 그러거든요. 예. 저는 이거를 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2024년에 중구에서 하태경, 이해훈, 이영 세 사람이 경선을 했어요. 우리. 네. 그런데 하태경 46%, 이해훈 29%, 이영 23%를 얻어갖고 과반 얻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하태경, 이해훈 두 사람이 결선 투표를 했어요. 그럼 23%를 얻었던 이영 후보를 지지했던 표는 어디로 갔을까? 당연히 46% 얻은 사람이 4%만 얻으면 50% 넘어서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예상합니까, 우리? 당연히 하태경이 됐겠지. 51% 당연히 넘겨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태경 후보는 49% 얻었고 이해훈 후보가 가산점 얻어서 51점 몇 프로 얻었어요. 이영 후보를 찍었던 사람 23%는 거의 90%가 이 이해훈에게 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우리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건데 당원들은 이영을 찍었던 사람들은 다 친윤 지지 세력이다. 그런데 하태경 당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대립각을 많이 맞아요. 세웠기 때문에 네. 절대 하태경을 안 찍는다. 그래서 다 이해훈에게 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당원들의 이 정치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장동혁하고 김문수가 붙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를 상대로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장동혁 뽑을 수 있을까? 절대 못 뽑는다. 그럼 이 사람들 다 그게 한 8만 표 되거든요. 조경태 후보 뽑은 조용태 후보라면 안철수 후보 뽑았던 그 표 말씀하시는 이 거죠? 표가 당연히 김문수 후보로 가면은 김문수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틀린 거죠. 근데 그러면 사후적으로 분석하는데 근데 투표율이 더 늘었더라고요. 이 표가 이렇게 간 것도 있지만 네. 김문수 후보가 토요일 그 토론회에서 전한길 한동훈이라면 나는 한동훈이 미래도 있고 한동훈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답한 게 그게 결과적으로는 김문수를 찍었던 사람이 장동혁으로 이탈한 표가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예. 경우엔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거 전략적인 미스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김문수 후보 찍었던 사람이 장동혁 후보 뽑는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로서는 마이너스 2표가 되는 거. 두 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약간 두 분의 약간 지지 세력은 비슷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책임 당원들도 아주 극우 일부 뭐 그게 전 한 30만 좀 안 되게 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투표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35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전체 책임 당원 75만 중에 그 중에 지금 장동혁, 김문수 간 후보가 35만 명인데 그 중에 한 5, 6만 정도는 아마
안철수, 조경태를 찍었던 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찍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 책임당원들도 되게 정치 공안여측이지만 또 각자 바빠요. 자기 할 일도 있고. 제가 아는 책임당원도 몇몇 있는데 따로 뭐 자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경선 때까지는 장동혁 통성기도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에이 저건 좀 그렇지 하고는 그냥 김문수가 그래도 대선 후보 출신이니 그러니까 인지도 게임으로 간 경우도 조금 있을 거고. 그런데 결선에 가서는 주요 쟁점이 한동훈이 아예 돼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는 딱 양자 대결이니까 찬탄 반탄 쟁점이 아니고 그냥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러면 극우 지지층 상당수가 좀 빠졌다 오히려. 근데 한동훈계가 김문수를 일부 저는 원래 한 10만이었는데 그중에 한 6, 7만, 7, 8만이 갔을 거라고 보는데 대신 김문수를 찍었던 후보 중에 일부가 한동훈이랑 같이 한다고 이건 아니지라고 다시 빠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설득력이 높네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산술적으로 덧셈만 해봤을 때 나오는 안 결과는 되죠.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둘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랑 장동혁 후보의 지지층은 비슷하니까 예. 오히려 한동훈의 힘을 받는다고 한동훈 후보를 옛날 전 대표를 극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동혁 후보로 갈 수가 있었을 예. 것이다. 예. 라고 결과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는 가만히 있었어야 되네요. 근데 어떻게 그게 또 보면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안철수, 조경태를 찍었던 분들이 약 10만인데 네. 그전 경선에서 그분들은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 그 않았을까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안 한 분들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예 독려를 해서 직접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좀 더 독려를 해서 자, 여러분들 김문수 후보를 뽑읍시다. 뭐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면 이분들이 꿰갔으면 이길 수도 있는 예, 거고 예. 대신 그러면은 그거를 뭔 전제로 하냐? 김문수 표 중에 본 경선 김문수 표 중에 결선에서 빠졌던 표들은 네. 빠질 건 다 빠졌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더 모을 수 있었다. 만약 요 전제 조건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더 독려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비중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네네네. 지금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비중을 모르니까 네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수님께서 그럼 김문수가 한동훈 때문에 졌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보내셨어요. 일단 그게 요인이 크고 네. 두 번째는 앞서 이제 책임당원들도 할 일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네네. 경선 하니까 경선 하나보다 하지 막 적극적으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본경선 마지막 날 충주에서 있었던 이거는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봤는데 네. 전 당연히 당원은 아니지만 지지하지도 않죠. 근데 어쨌든 봤는데 김문수 후보가 너무 약해요. 약하다는 여러분, 의미는 어떤 의미? 이재명 대표와 싸웁시다. 이재명 대통령과 싸웁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장동욱 대표는 거기다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오니까 느낌이 이게 김문수 후보는 그냥 당사에서 다리 찢기나 하고 유격 8번 하고 그러면 되지. 네. 저분이 잘 싸울 수 있겠어? 그 이미지가 확 나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바에는 장동욱 후보 뽑자.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별 관심 없이 나는 관심 없이 반탄이야라고 있다가 본 경선을 보고 김문수 갖고 좀 약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다. 그게 저는 어디서도 느끼냐면 사실은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던 김민수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됐죠. 저도 그것도 좀 놀랐어요. 압도적인 사실. 표로 됐어요. 이게 네. 극우 유튜버의 도움들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이분이 보니까 선전선동을 잘하더라고요.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그래 쟤 똘똘하구만 이게 좀 먹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게 누구냐? 장동혁 후보 사실 그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강하고 좀 느낌이 그랬지만 연설을 잘한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는 잘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저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연설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무대에 서는 사람이었었기 네. 때문에 사실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장동혁 후보의 연설은 저는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지금도 따라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제 기억엔 안 남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난처하겠네요. 지금 분위기가 이거 진짜 좀 안 좋은 분위기로 좀 흘러갈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이 해석해야 정도 돼요? 시련은 네. 딛고 가야죠. 지금 몇 번 헛발질한 거가 된 거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뭐 정치를 하다 보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네. 물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하면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네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들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특히 결선에는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은 김문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모든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표의 구성상 이렇게 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틀린 건데 어려운 시기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네네.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되든 장동혁 후보가 되든 그 지방선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잘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지금 모색해야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탈당이니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그게 아니라, 분위기는 지금의 분위기는 그거예요. 야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여전히 같은 얘기예요. 더 이 저 합리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당원들을 많이 모아와야겠다라는 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런 노력들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어떤 중도의 생각이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들어가서 그 세력이 확대될 가능성은 이제 점점 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 대선 때 한번 많이 빠졌고 탄핵 때도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 이후로도 당원들 많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긴 이미 하더라고요. 점점 더 그쪽으로 양쪽 극단으로 결집이 되고 있고 네. 그 결집된 세력을 이용하는 지금 정치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가 점점 줄어서 과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에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의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입장으로 뭐 세력을 확장하겠다? 전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이때 개혁신당이 좀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이 중간에 그 당원분들 좀 그럼요. 개혁신당의 예. 최고위원회의 메시지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네네. 양 극단에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다른 굉장히 좋은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중도의 메시지. 그럼요. 네. 국민들께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제가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네.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이번 장동혁 신임 당대표 선출은 국민의힘이 새 리더십을 통해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 대표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어요. 지금 아, 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를 쭉 봤는데 일단 영혼은 하나도 안 느꼈어요. 영혼을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Great Man and Great Leader 이거 한 거랑 그때는 정확합니다. 그때는 약간 영혼이 있었어요. 트럼프는 일단 앞에서 아부해 주니까. 있죠 지금 트럼프. 저는 이준석 대표가 되게 솜씨있게 글을 썼다. 예우를 한 거죠. 영혼이 안 느껴지게끔 억지로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쇄신하는 계기다. 이건 약간 놀리는 건지 그거 자꾸 궁금했어요. 개혁신당의 이번에 당 대표 바뀐 거에 대한 입장은 뭐예요? 장동혁 당 대표가 된. 그 이준석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네. 그 그냥 내용 잘 그대로인데 정치해 나가자. 약간 그게 근데 뜻입니까? 어쨌든 뭐 저는 네. 봤을 때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확장성이 이제 사라졌다. 이제 가능성이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이준석 대표님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약간 반어법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제 생각에는요. 그런 느낌 같아요. 저는 어떻게 되겠냐면 장동혁 선출은 국민의힘이 새 리더십을 통해 당을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새 리더십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망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는 어쨌든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계기. 예. 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마음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죠. 뭐. 예. 트럼프 대통령의 Great Man and Leader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트럼프는 되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일단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 이렇게 아부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칭찬해 주니까 춤춘 거예요. 그분 앞에서 해주면 그냥 좋아를 합니다. 노벨상 비슷하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밥 한 번 먹자랑 다 비슷한 얘기인 걸로 예, 그렇게 마무리 우리가 짓죠. 좋은 말이 그러시죠. 있잖아요. 네. 외교적 수사, 정치적 레토릭.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 당 대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또 극단적으로 가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 대표일 때 모습은 과연 이분의 모습은 어떨지도 좀 조금 저는 사실 기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사실 견제 역할을 좀 해주셔야죠. 예, 정권이 아무래도 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고 넘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이쪽만 너무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반대쪽에서도 어느 정도 견제를 하고 좋은 목소리를 내줘야 균형이 잡히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견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이야기 좀 마무리 짓고